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주차 아동생활지도 표준보육과정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온라인 강의가 주어진 게 예정된 건 4주였으나 2주간의 사회적 거리 운동이 연장되면서 우리도 온라인 강의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5주차, 6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표준보육과정 속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영역을 가지고 영역 속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지도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 과정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2세가 있고 3-5세가 있습니다. 유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은 두 단계로 나눠지죠. 0-2세 단계가 있고 3-5세 과정이 있습니다. 3-5세는 유치원의 입학 연령이고요. 유치원 입학 전 0-2세는 어린이집의 입학 연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5세는 누리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고 0-2세는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0-2세는 0-1세와 2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1세와 0세 1세와 또 2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표준보육과정 역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영아들은 이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을 가지고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이렇게 국가가 기대하는 보육 정책이나 시책을 이렇게 구현시키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이 과정을 제공하여서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이나 신체운동, 건강, 신체 기본생활, 그 다음에 신체운동,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리교육과정은 몇 개의 영역이죠? 5개 영역이에요. 5개 영역이고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이라는 영역이 하나 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유치원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에는 기본생활이 별도 없고 모든 영역에 기본생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표준보육과정 중에서 그 영역 6개 영역을 다 할 게 아니라 그 영역 중에서 생활지도의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6개 영역, 5개 영역이라고 하는데 첫째가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해서 첫째가 기본생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 안에 보면 내용범주라고 있습니다. 내용범주. 그래서 기본생활 영역이 있고 기본생활 영역 안에 보면 내용범주라고 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내용범주가 있습니다. 또 내용범주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영역과 내용범주 내용이 있다는 것. 내용은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을 몸을 깨끗이 하기, 그 다음에
즐겁게 하기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수준별 내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수준별 내용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같은 0, 1세지만 이건 몇 세라고 그랬어요? 0에서 1세예요. 0, 1세 교육과정이지만 거기에 보면 또 다시 1세,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렇게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들의 개인차가 아주 편차가 심하면 크기 때문에 다시 4수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은 이 틀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도 보면 가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서 이 수준별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준보육과정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지금 알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0, 1세였고 지금은 이번은 2세에 대한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표준보육과정 내 생활지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역시 여기도 2세도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6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생활 영역에서 내용 범주 첫 번째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두 번째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는 내용에 보면 몸을 깨끗이 하기, 바르게 먹기, 그 다음에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질병에 대해 알기 이렇게 네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알기, 위험한 상황 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기의 내용에 보면 2세는 수준이 1수준과 2수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0, 1세는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0, 1세는 내용 수준별 내용이 4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세는 몇 수준? 2수준. 2수준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기에는 스스로 몸 씻기를 시도한다. 바르게 먹기에는 스스로 입 닦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수준별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수준별 내용에 따라서 지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기본생활 영역에 대해서 봤는데 또 2세에 6개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이 있는데 0, 1세하고 2세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도 이렇게 듣기 말하기가 있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기, 사회관계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이렇게 내용 범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를 구별하기, 나 좋아하는 것 해보기,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이렇게 또 구별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영유아들을 나중에 지도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을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를 내용이 있다는 건 이거를 지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어떻게 지도하느냐. 나를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거 해보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별하기는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도해야 된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뭐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떤 뭐 활동을 통해서 나를 구별하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과정을 짤 때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해보기. 좋아하는 것 해보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봐야 되고,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본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어떤 보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을 모르고는 하루 일과를 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너무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 활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이 수준 영역별 내용이나 내용 범주에 대해서 알고 수준별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방법. 영희세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3차 표준보육과정에 영희세 영유아 교수학습 방법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 지침이 나와 있는데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한 6개 영역의 교과지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첫째로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주도적인? 영유아가 주도적인. 그래서 영유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아이 중심의 놀이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다양한 탐색과 자유놀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놀이에서는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탐색해보고 만져보고 이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흥미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현장 견학을 갔을 때 보면 뭐 보육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유아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거기에 흥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있는 장난감, 흥미있는 그림책 이런 걸 제공해줘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0, 2세 아이들은 수준차가 많다고 그랬죠. 0, 1세만 해도 4수준, 그 다음에 2세는 2수준. 그럼 벌써 몇 수준이에요? 6수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차가 6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게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해서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항상 아이들이 집에서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생활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거를 굉장히 아이들은 친숙해 합니다. 거기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친숙한 물건, 친숙한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알아가고 놀이하는 방법을 알고 바람직한 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사와 신뢰감을 형성을 하고 개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가 아이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느냐, 보살펴 주느냐, 안아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감정을 느낍니다. 교사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상호작용은 언어적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운정적이고 긍정적인 비언어적 상호작용, 뭐 표정이라든지 웃어주는 거, 아이들은 아직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표정을 보고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웃어주고 아이들의 눈 마주쳤을 때 웃어줌으로 해서 아이들의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신뢰감 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알맞게 놀이 및 활동 제공과 학습 방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 수준 차에 맞게끔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 자료는 제공해 줘야 되고 학습 방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환경, 또래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유아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놀이를 제공해주고 활동해주고 환경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교육은 통합교육이라고 했어요. 통합교육. 학교는 초중고는 교과교육이에요. 교과 중심 교육이지만 유아교육은 교과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주제 중심 통합교육이에요. 그래서 주제 중심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 또는 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뭐 신체 운동 활동도 해볼 수 있고 뭐 예술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의사소통 행동도 해볼 수 있고 기본생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한 주제 안에서 모든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중심 활동으로 주제중심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만 1, 2세 영아와 만 2세 영아는 일상생활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개별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또는 휴식, 아이들은 0세가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2세가 놀이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꼭 개별적 신체적 욕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이렇게 휴식 시간과 놀이 시간을 배치해 줘야 합니다. 놀이 및 활동은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개별 리듬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조절해주고 이렇게 개별 활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0, 2세 아이들은 아직 그룹 활동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0, 2세 영아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보시면 일단 영아들은 세상에 딱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무릎학교라고 그러죠. 엄마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은 0, 2세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딱 오게 됩니다.
총으로 이렇게 부모와 가족을 떨어봐서 따라서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주 이 변화에 따라서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낯설은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이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첫 번째가 영화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영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로부터 사랑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영아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뭐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준다, 스킨십을 해준다든지 웃어준다든지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정적인 자세로 교사는 항상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자세로 배려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한 성품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아 중심 교육의 실천으로 항상 개인차를 충분히 인정해서 개인차를 사전에 파악해서 영아 중심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 주도적 놀이를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놀이를 영아에게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생활 적응을 위해서 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놀이를 다양한 놀이를 제공해주고 흥미와 요구 또 기대 그리고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놀이를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놀이에 오랫동안 몰입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와의 연계 교육의 실천의 일환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참여교사 또는 보조교사로서의 기능을 엄마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선 교사와 같다. 교사 또는 보조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에게 왜 이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를 지도를 하기 위한 각종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엄마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양육해 왔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만큼은 자녀에 대한 것만큼은 엄마가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엄마와의 관계를 가지고 연계교육의 그 일환으로 엄마에게 자꾸만 물어보고 상담해 봄으로써 이 아이의 보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놀이 성향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식생활이나 습관은 어떤지, 배변 습관이라든지, 잠자는 건 어떤지 이런 거를 엄마에게 물어보고 또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들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 위주의 균형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영아들에게는 쥐집중 시간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이들에게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아직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들 주도적인 놀이 학습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개별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돌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하고 안아주고 넣어주고 또 휴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루의 돌봄 위주의 균형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를 계획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해서 아이들이 보육기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루를 놀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